특히 이제 리플과 영란은행이 오랜 시간 한 7년 넘게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라는 거. 특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영국 런던에 있는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이게 CBDC와 관련된 이 민간 싱크탱크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술 자문 파트너가 또 리플. 그래서 리플의 유럽 확장의 어떤 중심지가 런던이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서의 직원 채용의 대부분이 런던 그리고 더블린, 거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수가 틀리면 소송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냥 영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IPO를 하더라도 사실 미국에서 하는 게 맞긴 하죠. 맞긴 한데 하도 미국에서 지랄맞게 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까지 사이 좋은 영란은행과 뭔가 영국 정부와 크립토 혁신에 저렇게 적극적인 영국 정부와 뭘 하면 리플랩스의 어떤 확장성이라는 것들, 그 의미라는 것들도 더 이렇게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흐름 나쁘지 않아요.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0.57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0.56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게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지지세를 확인해 준다라면 이제 0.959달러까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0.66달러까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지세가 확인이 안 되고 추가로 좀 후퇴한다라면,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빠져서 그 영향으로 같이 하락세를 보인다라면 0.46달러에서 0.56달러까지 이 박스권 횡보 가능성, 이런 거 지금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0.56달러를 기점으로 딱 리플이 자리를 해주니까 그걸 기준으로 시총 300억 달러 돌파를 다시 이뤄냈습니다. 특히 11월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리플 스웰도 예정돼 있고, 소송 합의와 관련해서 SEC와 리플이 양측이 미팅 날짜를 잡아서 합의 도출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 공개, IPO에 대한 기대감도 스멀스멀 조금씩 강력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들이 이제 약간의 시너지를 내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7일 일주일 단위로 보면 지금 6% 수준으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XRP의 흐름이 순조롭다, 이렇게는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거는 어제 우리가 다뤄봤던 건데, 리플이 홍콩 통화청과 CBDC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홍콩 통화청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죠. 16개 기관이 참여했던 디지털 홍콩 달러 시범 사업 1단계 결과가 기존 결제 생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됐다. 다만 정식 출시 여부 또 시기는 미결정,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플이 담당했던 게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부동산 자산을 CBD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고, 대출이 필요하다라면 CBDC, 홍콩 디지털 달러로 대출을 받고 결제를 해도 홍콩 디지털 달러 CBDC로 실시간으로 결제를 하고, 이게 지금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결제라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되는 토큰화된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정 자산이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국채가 됐든 뭐가 됐든 기존 트레디셔널한 자산이 토큰화 된다라는 거는 이게 NFT화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그 위에서 지금 NFT가 되게 뜨거운 겁니다. 토큰화된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일단 지금 선두죠. 이더리움이 선두고, 뭐 리플, 솔라나 그 뒤에 지금 있는 건데, 리플의 경우에도 NFT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고 거래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지금 데이터로 좀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누적 발행이 지금 300만 개가 넘었고, 발행 주체가 5,831곳, 140만 건이 전송이 됐고, 그래서 토큰화 시대에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 이 토큰화된 자산이 NFT화 된 게 안정적으로 매매가 되고 보관이 되고 전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뻥 나면 어떻게, 그 부동산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자산인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안이 또 잘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리플이 커스터디 기업들을 아예 매수를 해버리고 커스터디 기업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이건 특히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유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놓고 봐도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바라보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토큰화 시대를 앞두고 XRP 레저에서도 NFT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것도 리플의 지금 커스터디에 관심을 두고 확장을 하고 있는 사업 전략과도 맞물려서 바라볼 수가 있고, 이게 또 이제 바로 이제 홍콩 CBDC 파트너의 관점에서도 바로 또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맥락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XRP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에도 XRP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특히 이제 7월에 XRP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약식 재판 판결이 나왔을 때 전 세계 거래량의 23%가 한국인. 그때 기사 많이 됐었죠. 업비트의 XRP 거래량이 바이낸스를 추월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8월의 경우에도 XRP 일평균 거래량이 4억 6,280만 달러였대요. 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6천억 넘는 돈이 매일 XRP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이제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리플인데, 그래서 리플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트리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폭적인 전망에 아우 이게 가능하겠어 싶으면서도 이렇게 눈길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XRP 캡틴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반복될 경우에는 내년에 160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 이게 너무 사실 근거가 너무 심플하게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삼각 수렴 패턴 잘 완성되면 요 비율만큼 올라가 주고 한 번 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약간의 조정을 갖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비율상 160달러 수준까지 도달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가격이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가격인데 너무 전폭적이어서 늘 저는 이런 가격을 보면 좋긴 한데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 정도 가격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되게 잡코인스러운 것들도 뭐 한 10만원, 20만원 이상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각 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유틸리티에 대한 어떤 능력, 역량, 기술 역량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이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가치가 더 시세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여지가 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뭐 저희 채널 목표 가격으로 이제 10달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좋죠. 자고 일어났더니 막 갑자기 50달러, 100달러 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이제 소송 리스크가 잘 해소가 돼서 XRP의 시세가 반등을 이 정도로 해준다라고 한다라면, 여기 있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라이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모두 환호에 어떤 환호하는 그런 아침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에그라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에 상당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12월에 강세 크로스가 가능성이 있고, 이걸 향해서 지금 XRP가 속도감 있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강세 크로스 직전에는 메가 펌프를 마련하는 무대 차원에서 미니 펌프가 나오곤 했는데, 지금 강세 크로스 직전이라는 거죠. 강세 크로스 직전인데, 강세 크로스 직전에 펌프가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5달러 수준에서 펌프가 나온다라는 거는 올해 지금 연고점이 0.93달러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한 1달러 돌파 수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올해 연말 지나기 전에 연내에 한 1달러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들 잘 나와주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거대한 호재와 리플의 호재가 잘 맞물린다라면 우리가 좀 어떤 뭐랄까요, 이 전고 돌파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160달러 이러면 뭔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전고 돌파 이런 거는 소송 리스크가 잘 해소가 됐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됐어, 이러면 약간 전고 돌파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니 펌프로 한 1달러 정도 해주고, 의미 있는 상황들 여러 개가 좀 겹치면서 3, 4달러 수준으로 조금 올라서 주면 참으로 아주 많이 기쁜 연말 연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주목해서 바라보셔야 될 게 있는데 일정상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리플 스웰이죠. 8일에서 9일 두바이에서 열리고 두바이 규제 라이선스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리플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 IPO와 관련된 리플 CEO의 어떤 전략이나 계획과 관련된 멘트가 나와주면 아마 시세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재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리플 스웰이라는 게 늘상 거의 대부분 안 그럴 때도 있었지만 거의 제 기억에는 한 80% 이상은 리플 스웰 때는 XRP가 반등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한 7, 80% 정도?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올해 리플 스웰 때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SEC가 소송 합의와 관련해서 벌금 합의와 관련해서 양측이 만나서 미팅할 날짜를 알려달라고 데드라인을 찍고 그걸 법원이 오케이를 한 게 11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리플 스웰과 겹칩니다. 그때 이제 뭔가 날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날짜에 만나서 얘들이 뭘 논의할지까지 지금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가 나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금이 1조 원 상당의 어떤 규모를 기회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한다라는 게 이게 간단치는 않을 거고 특히 뭔가 약간 뜬금포로 시장이 지금 반등 국면에서 힘이 살짝 빠져 있는 상황에서 뜬금포로 리플의 결정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보다 이때도 물론 XRP가 반등을 하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진짜 엄청 큰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여기에 반감기. 내년 초 1분기 정도에 뭔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와주면 참 좋다. 특히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인데 리플 소송이 만약에 이제 벌금 합의 안 되고 1심 정식 재판으로 개시가 되면 그게 지금 4월 20일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가 이제 반감기랑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또 어떤 4월, 5월 거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슬슬 시동을 걸면서 반감기 랠리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그럴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긍정적으로 소송 이슈가 해결이 되면 아주 땡큐 소머치 상황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11월에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